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올라서 끝났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기술주들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이 FOMC에 대한 경계심보다도 훨씬 더 큰 기대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주들은 당분간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진짜로 배당 막차를 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벚꽃 배당주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가장 마지막 날 나오는 그 배당 기준일이 4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일날이 기준일이면 3월 29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되겠죠.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자, 어떤 종목군들이 남아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중국이 경기 부양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훅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한데요. 중학개미들이 돌아왔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조금 더 진행할 것이다. 또 중국의 증시 반등도 2700에서부터 3000포인트 이상까지 쭉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그 기대감들이 좀 모여지는 것 같은데, 중국 주식 투자해도 괜찮은지, 또 어떤 주식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미국 증시는 상승 흐름을 진행을 했고요. 또 그리고 그 시점으로의 그 포지션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 증시가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요, 긍정적으로 계속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기대치들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기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더 큰 성장이나 더 큰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FOMC를 앞두고 있는 형태에서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하게 부담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FOMC가 이제는 중요하지 않죠. 또 경제지표가 그렇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기로 돌아왔다 보시면 되겠죠. 다우지수는 0.2%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82%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뭐지? 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는데요. 시작점에서는 괜찮았어요. 양시장 모두. 나스닥은 1.5% 정도까지 올랐었죠. 그래서 쭉 올라서서 오전 내내 진행이 되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쭉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좀 컸는데 장중에 5%까지 상승을 했었던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쭉 내려가면서 그냥 강보합 한 0.7% 올랐나요? 그 정도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이 조금 접수가 되면서 시장의 좀 분위기가 후반부에 조금 다운이 있었다, 뭐 그런 정도로만 나오시면 되겠고요. 어쨌건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뭐 기술주들도 뭐 전기차 쪽에서 지금 테슬라가 막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테슬라 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또 그러다 뛰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집단군이 형성되지가 않는 그런 형태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시장 분위기는 FOMC보다는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이번 주에는 핵심이 되겠죠. 이 GTC 회의를 앞두고서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문을 열고 이제 발표의 내용들을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나쁜 소식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6거래일 중에서 5거래일간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의 압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뭐 지금 상태에서는요,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 뭐 이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내려가려고 하면은 밑에서 받아서 올려주는 모습, 위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지금 아주 부담돼. 왜냐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횡보 조정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이 GTC 회의 이후에 이 엔비디아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AI가 몰라, 금리 영향 이런 거 모르겠고 나 그냥 갈란다, 이런 흐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쌓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압박감 요소는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AI 관련한 이 반도체 쪽 종목군들은 그런 거 없이 일단은 진행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에 5% 이상 오르긴 했었는데 이제 후반 시점 마감해서 한 0.7% 정도,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HSBC에 이어서 트로이스트가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고요. 코로나 이후에 5년 만에 개최가 되는 대면 행사가 된 건데, 지난해보다 규모가 2배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세 개의 이목이 주목되는 그런 이 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I의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역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이런 거 행사 한번 열 때마다 파워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이것도 AI 챗봇, 요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요런 소식 때문에 4% 올랐고, 애플의 주가도 0.6% 정도 올랐다. AI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것도 AI, 저것도 AI, 다 AI래요. 그리고 원전 관련한 것도 AI, 다 이렇게 나오던데, AI가 일단은 실생활에 그만큼 많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활용하는 AI 칩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련한 종목군들 분위기 오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 이번 주 내내 계속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OMC 같은 경우는 일단 금리 동결이 그냥 확실시 된 거고요. 앞으로의 어떤 연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 결과치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조금 더 지켜보자, 금리 인하 당장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도 이제 가능성이 50%대로 떨어졌다. 이제 잘 모르겠다, 반반이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4월 달 그리고 5월달, 그 다음에 6월달까지 발표되는 실업률하고 이 CPI 지표, 이런 것들 다 보고 나서 결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미리 다 알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어쨌든 6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그 다음에 금리 인하는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어떻게든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금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어차피 하게 되는데, 이게 5월이든 4월이든 이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에 집중하시면 되고, 그것이 일찍 하나 늦게 하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목표치는 그게 나타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금리 인하를 6월에 하냐 5월에 하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50%대인데 이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들 움직임 보면은요, 헬스 쪽하고 부동산을 제외한 9개 업종이 모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고,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등등등으로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요, 모델 Y의 가격 인하 소식에 6% 올랐다. 이거 인하가 맞는 건가요? 인상 아니었던가? 테슬라의 가격을 인상시킨다. 어디서요? 저기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테슬라 가격 인상시킨다는 얘기였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인하가 맞는 건가? 여기 뉴스에서는 인하로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지금 뉴스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아까 봤을 때는 인상이었는데 가격 인상 소식에 의해서 올라갔다 이거 아니었나? 다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는데 뭐가 맞는 거야 이게? 네. 맞죠? 인상이 맞아요. 네. 북미와 유럽에서 주력 제품인 모델 Y의 가격을 소폭 인상한다는 소식에 전기차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뉴스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네. 개별 종목 중에 테슬라의 주가는 모델 Y 가격 인하 소식 인상입니다. 인상 소식에 6% 올랐다. 최근에는 이제 이 제품 가격을 계속 낮추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졌었죠. 근데 다시 가격을 올리겠다 해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주가 상승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끈질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신호를 줄지 주시하고 있다. 말 더럽게 어렵게 했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직까지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너 나 마음에 안 들지.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눈깔이 왜 이렇게 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금리 인하 속도를 어떻게 할지 네 지금 잘 모르겠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그걸 좀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이게 더 어려운 말인가? 네, 아무튼 네, 잘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상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있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요거는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이제 4월, 5월, 6월 계속 나타나는 거 다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이번 FOMC는 일단 스킵하시면 되는 거고요. FOMC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 이 FOMC에서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또 점도평가 무엇으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무난하게 일단은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AI 반도체 쪽의 움직임들이 좋게 나오게 되면 증시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소부장 뭐 다 포함시켜 가지고요 관심 있게들 보시고 우리나라 쪽은 약간 제약 바이오 쪽도 지금 반짝반짝 움직이는 게 좀 있죠.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전기차 쪽도 지금 이 테슬라 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또다시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증시가 올라가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괜찮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시고 이번 주, 다음 주 뭐 연결해서 계속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네, 벚꽃 배당.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많이 좀 지나갔죠? 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네, 배당주들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종목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배당 기준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요. 주요한 그런 종목들 보시면은 뭐 AK홀딩스가 이제 21일 그러니까 21일이면은 내일이 이제 배당락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솔케미칼, 뭐 다올투자증권, 뭐 등등등 되어 있고 29일 날이 이제 증권주들 많네요. 그 다음에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네, 그 다음에 하나생명, 현대제철, 뭐 등등등. 현대해상도 29일이고요. 27일은 네, 삼성화재가 가장 중요하겠고 삼성카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일이 이제 하나투어하고 두산. 요즘에 두산하고 하나투어 주가 좋죠. CJ가 4월 5일, 그래서 CJ가 가장 마지막으로 잡혀 있습니다. CJ 주가도 요즘에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그러니까 이렇게들 잡혀 있는데, 일단 하나투어에 관심들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주당 5,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네. 4년 만에 흑자다. 네. 그러니까 4년 만에 이제 돈 좀 만지니까 이제 쓰고 싶었던 생각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여행주들 수요는 계속 좋아지니까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데,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지난번에는 이제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지난 3년간은 배당하지 않았는데, 이번 2023년도 당기 순이익이 607억 원인데요. 이번에 배당금 5,000원씩 해가지고 지급하겠다 해서 나간 게 77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607억 원을 벌었는데 774억 원을 배당한다. 글쎄, 네, 이 이후의 상황이 또 괜찮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이제 배당이라는 것은요, 물론 순이익이 나오고 나서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만, 글쎄, 네, 거기에서 일단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뭐,
쟁여놓은 돈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자 이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기준일이 4월 2일입니다. 그래서 3월 29일 이번 달 3월 달까지는 무조건 보유 매수를 해야지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주당 5,000원의 배당입니다. 적은 배당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일 날이 기준이니까 25일, 26일 날 배당락에 있는 한국자산신탁. 그러니까 이건 25일까지 보유를 해야 되죠. 자, 이 한국자산신탁도 배당률이 6%에 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산신탁, 무슨 해서 공기업들의 어떤 움직임들 나타나는 그런 애들은요, 더럽게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고배당은 고배당인데, 네, 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은행, 보험, 증권 이런 것들도 줄줄이 이제, 배당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고배당주 쪽에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요쪽, 은행주들, 증권주들, 보험주들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쪽을 노려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이 배당락을 맞이하게 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락 전에 미리 매도하는 것이 이제 저는 원칙이긴 하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보다 더 높은 세차를 챙기거나 꼭 굳이 내가 장기적으로 몰고 갈 거 아니라면 굳이 끌고 가는 전략은 세우지 않는데 아무튼 네.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나올런지 좀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죠. 배당 제도가 개선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주 매수에 나서기가 편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확정 배당금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이라서 조금 편해졌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번 연도에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배당 기준일이 막 지들 멋대로 막 정해져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막 멋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막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배당락에 대한 어떤 영향이 시장에 크게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한꺼번에 정해져 있으면 한꺼번에 배당락을 받기 때문에 증시가 대부분 연말에 확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없었죠? 네, 배당 없으니까 주가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배당락에 대한 어떤 효과가 미비해지면서 나쁘지 않아요. 네,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날짜가 헷갈려요. 네, 이제는 내가 직접 챙겨봐야 돼. 달력에다 써놔야 돼. 누구 배당락, 누구 배당 이렇게 써놔야 돼. 그래가지고 막 중간 배당하고 막 엉키고 설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중간 배당하는 기업의 배당락일이 4월달로 넘어간다 이러면 막 골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당락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은 자유로워진 것이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날짜 챙기고 안 떨어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요즘에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네, 그런 내용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배당락 기준일에 오히려 주가가 4%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 금융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네,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방어를 해줄 수 있을런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과거처럼 그렇게 배당락을 크게 얻어맞는다거나 그런 모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고배당 관련주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배당락 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잘 살피시고, 배당락에 불구하고 고배당주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네, 그 기준일 전에, 네, 반드시 매수하셔야 됩니다. 기준일이 만약에 20일이다 라고 하면 19일날, 오늘이 바로 저거가 되는 거예요. 19일이 배당락일이 되는 거고, 그럼 매수는 18일까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기준일인 그런 기업. 기아 같은 경우가 3월 20일이 기준일이죠. 그러면 19일 날이 배당락, 오늘이 배당락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중학개미가 돌아왔구나. 이런 얘기인데, 중학개미가 돌아왔구나.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해봐요. 네. 중국 주식이 조금은 올라오긴 했어. 그죠? 중국 주식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국 주식 쪽으로 막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주식은 총 10억 달러가 넘어요. 1조 3,400억.
올 들어서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000억 원가량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 주식 보관액은 27억 달러, 3조 6,500억이다. 그래서 한 9%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크게 늘어나진 않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양회, 중국 정부의 이런 증시 안정 및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일어났었고, 이걸 우리가 이제 차이나 런이라고 얘기하죠. 일본 증시가 사상 최대치, 미국도 지금 사상 최대치 찍으니까 투자자들이 뭐 달라고 중국에 투자하냐? 그러면서 이제 막 빠져나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열심히 돈을 갖다 쏟아붓고 있어요. 올 1월 달에 약 37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화 자금을 증시에 투입했다.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번 달에 양회가 있었죠. 지난주에 끝났는데, 이 양회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9조 위안, 1660조 원이 넘는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네. 어마어마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약 900조 원이 투입되는 설비 교체와 소비 진작도 뒤따랐다. 우리나라도 좀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증시 안정화 정책 이런 거 자금을 좀 투입하는 거 이런 거 좀 하면 안 돼? 연기금 언제까지 주식 팔게만 할 거야? 도대체가 이거 지금 증시를 올리는 게 밸류 프로그램 하겠다 그냥 말만 이렇게 나불나불 해놓고 그냥 끝내버리고 뭐 실체도 없고 이런 거보다는 진짜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금을 좀 유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얼마나 좋아. 멋지잖아요. 근데 이런 게 그냥 그렇게 저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번에 반도체 저런 거 활성화 이런 정책 한다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겨우 해봤자. 얘네들은 지금 1600조 원, 900조 원 이러잖아요. 우리는 해봤자 몇십억, 몇백억 이런 정도. 야, 이거 증시 거래대금만큼도 안 되는 이런 거는 증시 부양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특히 중국 정부가 이제 수소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의료 분야 이런 쪽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쏠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유사 페트로차이나를 가장 많이 국내 투자자들이 사들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최대 에너지 종합그룹 선화에너지, 3위는 바이오 기업 우시 앱텍이 각각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등, 5등은 BYD, 그 다음에 CATL이 그 뒤를 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시 부양 체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 양회가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이유는 기대했던 것보다 부양책이 강력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정도도 강력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지난번보다 조금 좀 별로였다, 기대치보다 별로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근데 이제 규모 자체는 지난해보다 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증시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자금을 회수하다가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니까 다시 투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AI 쪽에 대한 견제를 계속해서 들어가죠. 최근에는 조선사 쪽에도 견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미국이 계속 참견을 합니다. 중국이 못 따라오도록 계속해서 참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계속 무난하게 잘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무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일단은 밑바닥을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있었겠지만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런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주식을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뻔히 보이는 것들 사시면 돼요. 뻔히 보이는 거. 전기차 쪽은 BYD, CATL 얘네들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 국내 시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로 진출해서 우리나라 K 배터리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은 중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영향가 있는 뉴스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체크하고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미국이 기술주 랠리 때문에 상승했다. FOMC 앞두고서 경계심 가지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고요. 기술주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배당주들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몇 개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이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항상 기준일, 전전일까지입니다. 이틀 전까지는 우리가 보유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네, 개중에 이제 하나투어 관심들이 많으시지만, 하나투어 5,000원씩, 네, 근데 배당을 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자기가 작년에 벌은 돈보다 더 많이 배당을 주는 것도 이게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네, 그런 것들 기준이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 배당락이 상당히 옅어졌기 때문에 배당락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자, 중국 증시 반등에 따른 중국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저는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네, 투자가 좀 꺼려지는 모습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이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1등 종목들 대응하시거나, 잘 아시는 전기차, 네, BYD나 CATL 이런 쪽, 뭐 소비 쪽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쪽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 육성을 약속하는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업종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듯이, 주가가 좀 내렸다고 해서 좋은 기업이 나쁜 기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기업의 주가가 내렸다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쫄지 마시고, 에이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땡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낼름 주워 담자, 이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뭐 수다 이렇게 오래 떨었지?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